자, 요즘 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올라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요.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과연 어느 쪽을 방향을 잡고 금에 대한 투자를 해보는 것이 좋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최진영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래 전문이 원자재신가요? 예, 맞습니다. 원래 전문이 원자재. 예. 오늘 금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최근 들어 금값이 거의 $2,000 목전까지 갔잖아요. 요즘 이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 좀 드세요? 아무래도 한 번 더 2011년 때까지의, 즉 2009년에서 2011년 때까지의 장기적인 대세 상승이 네. 한 번 더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의 금 가격에 있어서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보다는 오히려 좀 실질 금리의 하락, 네. 그리고 약달러의 기인한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같은 흐름이 과거 2009년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한 번 더 발현되고 한 번 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안 그래도 그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이어졌었던 그 당시에도 비슷하게 금 가격과 증시는 좀 비슷하게 움직였었죠. 그 예. 당시에도. 증시가 올라가는데 금 가격이 올라가고 증시 떨어지는데 금 가격이 내려가고 그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금 가격이 2009년 한 4월쯤부터였었나요?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니 한 3년간을 계속 올랐어요. 그래갖고 그렇죠. 2011년에 사상 최고치를 좀 종전 기록을 세웠었던 거고 과연 이번에도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사실 연구원께서도 그 정도 기대를 약간 하고 계시는. 사실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난 3월 달과 4월 달에 네. 연준에서 QE를 갖다가 실행을 했었고 네. 거기다가 제로 금리를 선언하고 거기다 이제 폴론 엔젤이라고 불리는 채권에 대해서도 매입을 갖다 하겠다라는 발언들 갖다 나와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부터는 확실한 대세 상승이 굳혀졌다. 그러니까 미국의 GDP 이제 재정 수지 적자 부분을 갖다 보면은 네. 역축으로 그러면 금 가격과 유사한 흐름을 갖다 같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유동성도 풍부해졌고 어떻게 보면 저금리 상황에서 이 같은 흐름은 분명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같은 흐름은 분명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달러와 약세로 인해서 금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한 분석도 좀 해주세요. 달러와 약세로 인한 거에 대해서는 중요한 거는 금도 원자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원자재들은 달러와 표시 자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러화와 역방향으로 가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달러화가 강세일 때는 어떻게 보면 금 같은 경우에는 약세고 달러화가 약세일 때는 금 같은 경우에 강세인데 그렇죠. 지금의 이 같은 달러화의 약세가 물론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쪽에서 추정하는 기대가치 지수를 갖다 놓고 봤었을 때는 달러화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약해진다면은 92.5가 최저치일 텐데 네. 다만 이건 단기적인 것이고 중장기적인 우리가 방향성을 놓고 본다면은 미국이 과연 신흥국들보다 경기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이거든요. 네네. 실제로 유럽보다도 경기 선행 지수가 좀 더디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 같은 흐름을 갖다 놓고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자체가 좀 더 다른 나라보다 슬로우하게 움직인다면은 미국의 달러화 역시도 좀 더 강세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그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달러화를 볼 때 S&P 500과 이머징가의 상대 성과를 마치 이제 같이 그려줍니다. 네네. 이걸 보면은 달러화가 그렇게까지는 강하진 못하다. 앞으로 추세적으로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은 중장기적인 그림에 있어서는 달러화가 그렇게까지 강하지 못하다면은 금 역시도 우호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그 미국 사람 말고 다른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달러를 갖고 금을 살 때 달러가 싸면 쌀수록 금은 또 싸지는 거니까 또 금에 대한 수요는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보세요? 요즘에 뭐 $3,000 보는 그 IB도 있고 뭐 2,300 보는 IB도 있던데 그럼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저희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타겟을 갖다가 작년 말에 저희가 올해 타겟을 정할 때 네. 상단을 2,000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2021년 맞추신 거네요? 맞췄다고 보기엔 모르겠고
그러니까 내년도를 갖다 봤었을 때 2021년을 봤을 때는 상단을 저희는 2,500으로 좀 접근을 하고 2,500.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3,000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갖다 한번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과거의 가격을 갖다가 상회를 했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저희는 좀 더 퀘스천이 될 수 있겠고 좀 더 디테일한 분석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실질금리라던가 이런 쪽의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는 필요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경기는 어쨌든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경기가 정상화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떤 그 논리는 어디서 나오게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서의 네네. 수요겠죠. 네. 즉 금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많이들 인식하시는데 네. 금은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에 좀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자산이라면은 가격의 변동성이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난 우리가 10여 년 동안 봐왔다시피 금 가격이 변동성이 컸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경기 사이클과 오히려 좀 더 같이 움직인다는 것 같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즉 인플레이션인데 금 같은 경우에 즉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움직일지 실질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따라서 가격의 트렌드가 결정될 텐데요. 경기가 회복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회복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금 가격은 실질 금리와 역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네네.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값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떤 나라도 어떤 중앙은행도 코로나 때문에 금리를 갖다가 인상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럼요. 네. 연준만 하더라도 2022년까지도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줬고요. 네. 그러면은 명목 금리는 박스권. 네. 근데 문제는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네. 기대 인플레이션은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갖다 선언을 하고 네. 결과적으로 드라이빙 수요가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유가가 회복을 하고 유가의 기저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미 1.5%대까지 넘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내년으로 봤을 때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다 보니까 내년으로 보면 플러스거든요. 네. 그러면은 역전 현상이 발생해서 오히려 실질 금리 같은 게 더 마이너스로 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왜? 네. 명목 금리 박스권인데 기대 인플레이션 더 계속 올라가게 되니까 네네. 실질적으로 실질 금리 더 내려가고 네. 역방향 금 가격 같은 게 더 위로 올라가게 그렇죠. 되겠죠. 네. 이 같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서의 수요가 우리는 앞으로 주목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분명해졌다. 중앙은행들도 요 최근에 계속해서 금을 매입해주고 있거든요. 네. 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통화 가치, 즉 자산 가치가 훼손되는 부분을 해지하기 위해서요. 이 같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연준에서는 2022년까지 물가가 웬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금리를 계속 제로 금리를 유지할 거야라고 한 상태에서 어쨌든 경제를 정상화시키게 된다면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은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이것이 실질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떨어뜨려서 금값 상승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만약에 2011년에 금값이 더 올라갈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1,900달러에 잡으셨던 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분들은 또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금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뭐 부가가치를 생산한 거 아니잖아요.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걸까요? 금 가격이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좀 떨어질 때가 언제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들 네네. 주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속도가 굉장히 조금씩 요 최근부터 가팔라지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당장 저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금 가격에 빠질 구간은 결국 모든 경기가 다 정상화가 되고 연준 입장에서도 이제는 자산 정상화, 이제부터는 금리를 갖다 인상해도 된다라는 네. 그 시그널이 금 가격한테는 좀 안 좋은 구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 연준이 과연 자산 정상을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을까 놓고 보면은 불가능하겠죠. 네. 아까 전에도 언급드렸다시피 2022년까지도 어려울 수도 있다. 내지는 요 최근에 뭐 아이비들도 그렇고 경기가 완전 정상화기까지 뭐 못해도 보면은 코로나 이전 수준이라 얘기하는데 네네. 근데 코로나 이전 수준도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경기가 후퇴하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9년도 경기가 안 좋았어요, 사실은. 네네.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완전 정상화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좀 자산 정상화라든가 금리 인상에 시그널 갖다가 지금 당장 녹음하기엔 좀 어렵고 금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2015년에 어떤 일이 있어서 금 가격이 그렇게 크게 내려갔던 거예요? 결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다는 시그널을 보여줬거든요. 네네. 그랬죠. 그러니까 당시에 옐런 의장이 결국에는 지난 10여 년 동안, 그러니까 뭐 지난 몇 년 동안
경기가 미국은 굉장히 성장하기 시작했고 미국 내에서는 과열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갖다 정상화하기 시작했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금값 같은 경우에는 결국 명목 금리가 올라가면서 네. 실제로 금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현상이 발생을 네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가 더 강세로 갔던 것이고요. 이게 금 가격의 하락 요인이었었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당장은 별로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상승을 좀 누려도 될 것 같고요. 금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겠다는 신호는 이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 시그널 예. 정도로 좀 생각을 하면 크게 다르진 않겠네요. 그렇죠. 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수 네.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FOMC를 갖다가 앞두고 있는데 FOMC 결과에 따라서 뭐 일드 커브 컨트롤 얘기가 나올 수도 네네.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경기에 대한 연준의 뷰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요 최근에 저희가 추정하는 금 가격의 기대가치 지수를 보면은 사실 고평가돼 있긴 합니다. 은 네네.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 유효하지만은 중장기적인 트렌드를 우리는 좀 바라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 투자를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방법을 좀 그 얘기를 주로 해주세요? 보통은 아무래도 이제 해지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좀 접근을 해드리자면은 현물을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ETF 같은 것도 적시적으로 활용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네. 금 가격 자체가 원체 비싸다 보니까 소액 투자자분들은 좀 접근이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HTS나 MTS 같은 증권사 관련 이제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액으로도 ETF를 갖다 사고 팔 수 있고 네. 단기적으로도 살 수 있고 달러화를 갖다 해지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자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에 상장된 ETF 아니더라도 국내에 상장된 이러한 금 관련 ETF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금값의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대세 상승은 지금 장인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최진영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